자, 우리 그 3주차 프린트 3-2페이지, 노마자 6번에 3-2페이지, 노마자 6번에 중개계약 보겠습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개계약 중에서,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요. 일반 중개계약과 무슨 중개계약 있죠? 전속 중개계약. 일단 뭐, 거기에서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오고, 또 뒤에 전속 파트에서도 한 문제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중개계약 파트가. 일단 중개계약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중개계약은 누구와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하나요? 예, 의뢰인과 개공과의 계약이죠. 예, 그래서 누가 개공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의뢰인이.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사주세요, 뭐 팔아주세요, 뭐 이렇게 의뢰하죠. 그걸 개공이 뭐 할 때? 접수하면, 그걸 우리 무슨 계약이라고 해요? 중개계약. 이게 이제 뭐 매매하는 계약이 아니니까 이런 걸 이제 중개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하고 전속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체결 형태를 보면 그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일반은 한 명의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공한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내놓을 때 한 집에만 내놔요? 아니면 여러 집에 내놔요? 여러 집에. 왜 여러 집에 내놓지요? 빨리 나가라고, 혹은 빨리 뭐 사기 위해서, 뭐 이런 개념인데, 전속은 그게 아니고, 우리 특정한 한 명만 정해서, 특정의 한 명의 개공만 정해서 그 개공에 한하여 중개를 하는 뭐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해요? 전속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하고 전속하고의 차이점은 개공 혼자 하면 그게 뭐야? 전속. 여럿이 개공이 경쟁하듯이 하면 일반. 근데 왜 그걸 일반이라고 하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가 뭐 하기 때문에요? 흔하고 많고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보니까 우리 일반 중개 계약은 독점, 비독점, 비독점 중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전속 중개 계약은 독점, 비독점, 독점 중개 계약에 들어가죠. 실무에서는 뭐가 많고 일반이 많죠. 그래서 많을 따자 쓴 건데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도 좀 하나 잡아주시고 그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 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요? 많아서요. 실무에서 많아서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이라서 뭐 그런 거죠. 체결 방식은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한 게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여도 좋고 서면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 체결만 가능합니다. 서면 체결만 가능하다. 그 옆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요. 서면 체결만 가능한 것은 그래야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야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 규정이지 효력 발생 규정은 아닙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되는 건 의무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면으로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속 중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뭐를 위반했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정지라고 하는 처벌을 받을 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이 표준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도 표준계약서가 있고요. 전속 중개계약도 표준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둘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사용의 의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 쪽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은 사용의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은 사용의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보전 의무는 전속에만 보전 의무가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전속 중개계약서는 몇 년? 3년을 원본으로 사본으로 원본으로. 왜 원본으로 보존해야 된다 그랬죠? 이유는 개공이 당사자니까, 개공이 이제 그 계약의 당사자니까 원본을 보존하는 거고요. 우리 중개 그 사법상에 원본 보존하는 건 이해만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는 다 사본을 보존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원본을 보존하는 이유가 개공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보 공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전속중개계약은 한 명에게만 물건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물건이 잠길 수도 있잖아요. 그 한 명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보를 뭐 하라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정보 공개는 며칠 안에 해야 돼요? 7일. 그리고 뭐나 뭐에다가 망이나 신문. 망은 뭐 약자죠? 거래정보망의 약자고 신문은 이제 뭐 그냥 신문이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신문이 신문 아니에요? 신문이 신문이죠. 뭐 요즘에 뭐 신문 같지 않은 신문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뭐 신문이죠. 통지 의무라는 것이 있고요. 통지 의무. 통지 의무라는 것이 예컨대 뭐 그런 거. 업무 처리 상황을 얼마나 자주 알려줘야 되죠? 2주에 1회 이상 뭐 이런 거 통지. 그건 전속에만 있는 그런 제도고요. 또 위약금하고 소요비용 정산 이것도 어디에만 있는 제도냐면 전속에만 있는 제도인데 그 위약금하고 소요비용은 이제 뒤에 박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위약금, 소요비용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자, 뒷장 한번 넘겨보시고요. 3-3페이지. 거기 이제 박스를 보니까 전속중개계약 체결됐을 때 개공과 의뢰인이 해야 하는 뭐 내용들 뭐 이건 이제 순서대로 쭉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1번부터 6번까지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순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제일 먼저 뭐를 써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우리 표준계약서 사용의 의무에다가 가로를 하나만 열어요. 가로 하나 열어서 이게 조금 충돌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체결상 의무는 없어요. 체결상 의무는 없고 근데 뭐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뭐는 해야 돼요? 서면 작성은 해야 돼요. 서면 작성의 의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이 말과 이 말이 좀 반대말이잖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자, 제가 손님인데 여러분 중개사무소로 왔어요. 그래서 물건을 주겠다는 거야. 전속으로 이렇게 물건 주겠대. 근데 제가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아. 왜 평판이 안 좋아? 아니. 수수료 쬐끔 주기로 평판이 안 좋은 거야. 수수료 쬐끔 주기로 아주 유명해. 그러니까 뭐 법정 보수가 막 500만 원인데 50만 원만 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소문이 안 좋은 거지. 근데 제가 여러분 사무실에 가서 전속으로 물건을 주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물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지. 그럼 안 받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의무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체결상의 의무는 없다는 건 손님이 전속으로 준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기 싫으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안 해도 돼. 근데 하기로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받기로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전속으로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는 써야 돼? 서면은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충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표현하는 것은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마치 체결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전속 받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죠. 저는 그 손님 물건은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죠. 옆집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게 뭘 멋져. 그러다가 망하지 뭐. 아무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자, 2번. 정보 공개 의무가 이제 전속에서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쵸? 체결 후 며칠? 7일 안에. 근데 이 정보 공개가 사실 개공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네, 왜냐면 빨리 팔리니까 공개적으로 하면 좋잖아. 근데 의뢰인한테는 이게 하나의 단점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게 이게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집 팔려고 내놓은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그걸 뭐를 원할 수도 있어요. 비공개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비공개해야 되고요. 그 비공개 의무는 언제? 의뢰인이 뭐를 요청한 때? 비공개를 요청한 때는 비공개해야 돼. 그러면 2번도 충돌하잖아요. 뭐가 충돌해? 공개 의무와 비공개 의무가 충돌하잖아.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공개해야 돼. 네, 해야 되는데 누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그때는 비공개 의무로 바뀌는 거지. 네, 충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정보 공개는 누가 결정하는 거네요? 의뢰인이. 개공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예. 자, 세 번째. 정보 공개 사실을 통지한다. 이 말은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줘야 돼. 가령 뭐 중앙일보에다가 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 며칠 날 중앙일보 몇 면에다가 광고 냈어요. 이거 알려줘야지. 왜 알려줘야 되냐면요. 그래야 나중에 뭘 받을 수 있어요. 비용 받지. 그거는 내가 알려주는 게 나한테 좋은 거야. 비용 받으려면 어차피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문서를 알려주고. 4번에 업무 처리 상황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전속은 물건을 한 명의 계곡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한 명의 계곡만 갖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자주 2주에 1회 이상 역시 뭘로? 문서로 알려줘야 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미국 같은 데는 100% 다 전속이나 독점으로 물건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처럼 일반은 미국 애들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만약에 물건이 200개면 그 일일이 2주에 한 번 뭐 정도나 그거보다 더 자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문서로. 그럼 그 일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거를 문서로 표현할 때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엽서. 그러니까 엽서 알죠? 엽서. 지금 엽서도 많이 안 보내는데 엽서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가령 절차적으로 1주차 보내는 엽서, 2주차 보내는 엽서, 3주차 보내는 엽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쓰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몇 자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가령 1주차 그 엽서에는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2주차 때는 뭐 가령 몇 명이 보고 갔어 이렇게. 또 3주차 때는 조금만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해서 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일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겠죠, 그죠? 계속 보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거를 사실 우리 그 나라에서 우리 개공들이 이거 싫어하는 게 귀찮거든요. 이거 막 보내고 하는 게. 이거를 그냥 엽서 형태로 보내도 상관없는 거죠. 문서로 하라는 얘기는 뭐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는 거야. 충분히 그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좀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왜 생기냐면요. 원래 우리는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원래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성실하게 해주라는 이유는 전속은 물건을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만 들어? 나한테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줘야 돼. 근데 일반은요. 그렇지 않아. 일반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그 옆집도 가고 가잖아요. 그럼 가는 데마다 뭐를 다 들어. 확인 설명을 들으니까 한 집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전속은 한 집만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성실하게 해줘라. 이런 취지고. 6번째,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을 보존해줘야 돼요? 3년. 밑에 이제 의뢰인이 그러면 부담해야 될 의무는 뭐가 있냐? 첫째, 뭐를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위약금. 위약금은 원래 주기로 한 보수의 몇 퍼센트? 100%를 위약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 보수만큼이 위약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언제 위약금을 줘야 되느냐? 위약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뭐가 위약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사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이죠. 다른 계공의 중개로 거래를 성립시켰대. 뭐가 위약인가요?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물건을 주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계공에게 중개하는 그 행위 자체가 위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주기로 한 만큼의 뭐를 주라고요? 위약금 줘라. 위약금 보수만큼. 두 번째 사례는 기간 내에 전속 계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를 성립시켰다. 이거는 뭐가 위약이에요? 배제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원래 배제는 왜 배제하는 거죠? 보수 안 주려고. 그리고 이건 나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위약금 형태로 줘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2번 소요비용 지불 의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소요비용 지불 의무가 중개보수의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50%, 50%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그러면 거기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50%를 주라는 게 아니고 쓴 돈을 정산해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따라서 뭐 때에 따라서 다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덜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뭐 그거 이제 좀 이따 사례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언제 주는 거냐면 기간 내에 어떻게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라는 것은 전속 개공의 도움 없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소요된 비용만 일부 정산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밑에 문제로 한번 내려와 보고요.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 체결이 가능하나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 체결이 가능합니까? 네.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의무라서요. 의무라서. 그렇게 해야만 전속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전속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다. OX, X. 요식 아니고 불요식이에요. 요식계약은 어떤 게 요식계약일까요? 그러니까 형식을 요하는 거 예를 들자면 우리 뭐 민법쌤이 혹시 얘기해 준 거 없어요? 혼인계약 같은 거. 혼인계약이 대표적인 요식계약이에요. 그러면 혼인계약은 청혼과 승낙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 혼인은 되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데 술 먹고 만약에 기분 좋다라고 그냥 야 결혼할래? 했더니 아 그래? 해서 그냥 원샷 해가지고 그냥 혼인됐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혼인신고라는 형식을 요한다라는 거죠. 그런 걸 요식계약이라고 해요. 이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뭐 매매니 뭐 교환이니 임대차니 뭐 이런 중개계약 이런 데서 요식계약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불요식이 맞고요. 근데 이게 또 꼬시는 지문이 되게 그렇게 가게끔 꼬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전속 중개계약은 서면 작성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앞에다 배치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으니까 요식계약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인 거야? 의무인 거지.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7일 안에 문서로서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신고할 필요 없어요. 관청에서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관청은 뭐가 관심 있어요? 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돈 되는 거 뭐 관심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거 관심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걸 신고해줘야지. 이런 건 신고해봐야 뭐 좋아하지도 않고. 자, 네 번째,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장이 실제로 권장하고 있다. 우리 권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본 적도 있어야 되잖아. 본 적 있나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권장하고 있어요.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요. 근데 일반 계약서는 무슨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의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순수한 권장계약서예요. 그죠? 말 그대로 뭔 계약서라고? 권장계약서. 그럼 권장계약서는 뭐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뭐 그건 개공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여부는 임의적이다. OX. 요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물건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문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교재 251페이지 한번 와보시고요. 251페이지 3번 문제. 251, 3번.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걸 찾으래. 1.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요? 규정하고 있지요. 예. 사용의무도 있고, 예. 본 적도 있어요, 우리? 그럼요. 2번.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할 수 있나요? 예. 우리 문제 상단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좀 본 지 오래됐으니까.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예외로 나눠지죠? 예. 원칙 뭐, 예외 뭐. 원칙 뭐, 예외 뭐. 3월. 예. 원칙이 3월이죠? 예. 예외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이랬으니까 약정.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예.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3월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어. 있는데 이게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임의규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응? 따로 약정으로 이걸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지. 따로 약정하면 배제할 수 있는 거. 3개월 뭘 해? 그냥 우리 5개월 하자. 뭐 한 달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의 말하자면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OX, X.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야 됩니까? 예. 이제 아쉬운 건 며칠 안에 공개하는 것만 빠졌네. 예, 7일 안에. 아무튼 뭐 공개하는 건 맞으니까 3번 답이고.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라고 했는데 뭐 보고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뭘 알려주긴 해야지 우리가 그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없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계약서를 5년간 5년 아니고 3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죠. 4번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나오던단 말이에요. 순서가. 이런 것들은 애워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거래 정보망 등의 정보 공개. 일단 정보 공개를 하려면 체결이 돼야 공개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건 좀 한참 후의 문제고. 니은 의뢰인에게 정보망의 매물 등록 확인서의 제출.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공개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음에 니은이 와야 되겠어. 기억 다음에 니은이 와야 되겠죠. 공개 후에 이제 니은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디귿. 특정한 개공에게 전속 중개를 의뢰하는 거. 요게 처음이네. 그러니까 뭐 특정한 개공을 정해서 전속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의뢰하는 일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표준계약서의 두 통 작성. 예, 표준계약서 두 통을 작성해서 한 통은 누구 주고 한 통은 누구 줄 거예요. 한 통은 의뢰인 주고 한 통은 개공이 가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 3년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다음에 뭐 연결하면 되겠네요. 디귿 다음에 니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미음밤. 개공이 2주의 1회 이상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의 통지. 이런 개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주의 1회 이상이니까 2주면 며칠이에요? 14일.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기억이 먼저, 미음이 먼저. 기억이 먼저. 왜 기억이 먼저? 7일 안에 공개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억이 먼저 들어가고, 니은 그 다음에 바로 붙고, 맨 마지막에 미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본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예, 그 어렵지 않으니까 몇 점 정도 맞으셔야 되겠어요. 80점이 점수예요? 90점은 맞아야지. 90점은 맞아야지. 예. 그래서 90점 맞으면 30점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2차에서 상당히 뭐가 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잖아. 예, 그럼 30점이나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저 중개사법에서 꼴랑 60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꼴랑 60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지. 예, 다른 과목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프린트로 오셔서 3-3페이지 마지막에 노마자 7번이죠. 예, 거래 정보망. 예, 거래 정보망도 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거래 정보망은요,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얘는 부동산을 유통하는 유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장은 중요한 기능인가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장을 관여하는 거는 시도지사나 시장구조구청장이 관여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정보망에서부터는 누가 직접 관여? 국장이 이제 직접 관여할 겁니다.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그런 기능이죠. 이게 거래정보망이. 일단 지정요건 4개가 있는데, 지정요건은 사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왜 잘 나오냐면 공인중개사가 들어가고 개공도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1번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의 수가 전국에 몇 명 이상 돼야 돼요? 500명. 예, 그럼 여기서 500명한테 뭐를 받으라고? 가입 이용 신청을. 자, 그럼 질문. 지정 받고 나서 국장한테 지정을 받고 나서 이 가입 이용 신청을 받는 거예요?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받아야 국장이 지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정도 안 받은 상태에서 500명한테 이거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이 사유 자체가, 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조건이고요. 그리고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받아야 돼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받아야 되고 한 시도에서 최소한 30명 이상의 개공에게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기사라고 하는 전문 인력, 정보를 처리하는 기사, 이런 기사를 몇 명 이상 확보, 1명. 그리고 그 정보가 뭐하고 관련된 정보죠? 응? 그 정보가 뭐하고 관련된 정보냐 이거예요. 중개 업무, 부동산. 그러니까 그쪽 전문가가 누구야? 공인 중개사 1명을 역시 확보해라. 뭐 이런 얘기죠. 4번이요. 예, 거래 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거기 그 가입자에다가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위아래 아무데나 좀 빼볼게요. 거기서 말하는 가입자는 누구? 개공. 예, 개공을 가입자라고 그러죠. 개공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개공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결국에 뭐가 좋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컴퓨터가 좋아야 돼. 그런데 질문, 누구의 컴퓨터? 개공의 컴퓨터 아니면 거래정보 사업자의 컴퓨터? 거래정보 사업자의 컴퓨터가 좋아야 되는 거고요. 개공의 컴퓨터가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거 조심하셔야 돼. 지정 요건은 암기 코드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가입 이용 신청에 가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정보 처리 기사의 정, 예,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공, 예, 그리고요, 컴퓨터의 용량 성능의 용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하시면 뭐 나와요? 가정 공용,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좀 계략적으로 암기하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가정 공용. 가정 공용이 뭐예요? 아니. 뭐냐고. 이거. 지정 요건이죠. 지정 요건. 예. 가정에서 우리 공용으로 쓰는 게 뭐예요? 컴퓨터. 컴퓨터면 뭐 생각나요? 거래 정보망.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실 거고요. 자, 밑에 박스는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왼쪽, 오른쪽에 거래 정보망을 뭐 하는 쪽? 운영하는 쪽, 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가입 이용하는 사람은 무슨 정보를 절대 공개하면 안 돼요. 거짓 정보 이런 거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 근데 이거 위반하면 뭐 있다고요?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거래 정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이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여, 그 다음에 다르게, 그리고요 차별적, 뭐 요 세 개인데 이거 하나씩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하나여는 이 거래 정황은 누구의 하나여? 개공의 하나여.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걸 이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거래 정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 없는 사람도 이용할 테고, 그 다음에 뭐 취득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막 하겠어요, 이제 거기다가. 예? 뭐 이런 정보가 왜곡되게끔. 나는 집도 없는데, 뭐, 가령 금매로, 뭐 시세가 한 7억 나가는데 막 5억에 팔겠다고 막 물건을 막 내놓는 거야. 집도 없는데. 예. 그 다음에 살 생각도 없는데, 뭐 얼마에 사겠다고 막 올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면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왜곡되잖아요. 뭐 그런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거는 범죄 행위로 본다는 거야. 범죄 행위로. 그 다음에 다르게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야. 다르게 하래, 다르게 하지 말래. 다르게 하지 말래.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야. 다르게 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만약에 부동산 유통시장이 없어지면 당장 뭐를 못해요? 이사를 못 가. 왜 이사를 못 가? 매매가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임대차도 안 되니까.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생기겠죠? 그리고 차별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차별하래, 차별하지 말래. 차별하지 말래. 근데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누구를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죠? 응? 자, 개공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공과 개공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개공과 이 개공을 차별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시장에서 탈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얘는 탈락하지 않으려고 얘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거래 정황에 뭐가 비싸져 이제? 이용료가 비싸져 버린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에다가 메인 광고를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창 바로 위에 메인 광고라고 하거든요. 거기 1시간 광고하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광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메인 광고, 통 광고라고 하는데 1시간 동안 그 네이버 그 메인에 이렇게 노출될 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정도 광고하는데. 1억? 1억 정도 하는데 이 1시간 광고하는데 1억이거든요. 예. 1억인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억이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1억이 넘어가냐면요. 경쟁에 붙으면. 그러니까 경쟁이 왜 붙어? 특별한 시간대. 예, 특별한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네이버 메인 광고가 이제 우리 중개사하고 관련된 거를 한번 해볼게요. 중개사 학원에서 광고하기가 가장 좋을 피크 타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날? 아니, 특정한 날을. 10월 27일 날. 광고하는 게 가장 광고빨이 잘 먹혀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아니면 끝나기 전에. 아니면 시험 중에 언제 광고를 내야 되겠어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가다반 나오고 나서. 왜 그럴 것 같아요? 떨어진 사람들 학원 등록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게 피크 타임은 경쟁에 붙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광고를 또 1억에 못 해요. 그럼 여러 개가 이제 업체가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면 그건 입찰로 문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겠냐 이거지. 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내면 광고를 넣어주고 9천만 원을 내면 안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 이용료가 어떻게 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대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나중에는 모든 기업은 다 네이버에 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기업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주식 투자할 일이 있으면 이거 사세요. 궁극적으로는 이거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업은 다 여기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되게 비싸죠, 주식. 비싸지 않나요? 예, 예. 그래도 이거 혹시라도 주식을 사실 분들이 계시면 이거 사시라. 뭐 저는 한 주도 없지만 예. 아무튼 자, 그러면 거기 가로에는 뭐뭐뭐 넣으셔야 돼. 하나여 다르게 차별점. 이걸 하게 되면 일종의 범죄 행위로 봅니다. 범죄 행위로 봐서요. 몇 년 몇 천의 형벌에다가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국장은 뭐를 시킬 거예요? 지정 취소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국장이 해줄 거냐면 30일. 30일. 그 다음에 운영규정 승인은 지정일로부터 몇 월 이내, 3월 이내, 이렇게. 그 문제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게 좀 시험에 잘 나오네요. 30일과 3월에 위치 바꿔가지고요. 자, 두 번째.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설치 운영을 우리가 해줘야 돼. 1년. 근데 거기서 1년도 물론 중요한데 1년 앞에가 좀 사실은 더 중요해. 뭐 한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 뭐 가령 운영규정 승인일로부터 이런 식으로 잘 함정 걸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세 번째. 가입 이용 신청은 전국에서 몇 명? 500인, 몇 개 이상의 시도, 2개 이상의 시도, 한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직업이 뭐예요? 개공들이지. 전부 개공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밑에 부가 통신사업자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통신사업은 어느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렇게 세 부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무튼 그 부서 뭐 암기하거나 기억할 필요 없고요. 누구한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국장에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통신사업은. 근데 왜 이런 개념이 나오냐면 결국에 거래정보사업자는요. 여백에다 하나만 적어볼까요? 거래정보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 하나 추가를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부가 통신사업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가 통신사업자만 무슨 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국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국장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국장한테 한다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거를 좀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뭐여야 해? 통신사업자예요. 왜 통신사업자냐면 거래정보망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제공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망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공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OX. X. 왜 X? 거래정보사업이 6개의 업무 안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밑에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도 중개업 개설 등록 요건을 갖추면 중개업 등록이 가능하다. 위에 거를 살짝 바꿔본 거예요. 앞뒤로만. 불가지요. 그러니까 법인 형태로 무슨 업과 무슨 업을 겸업할 수 없어요. 중개업과 거래정보사업을 겸업할 수 없어요. 이유는 왜? 겸업 업무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개념 잡으시고요. 마지막 부칙 개공은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와볼게요. 우리 일단 몇 페이지 잠깐 오시냐면 247 페이지 오시고 247 페이지 오시고 9번 문제부터 볼게요. 247 9번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간의 낙성계약이다. 낙성 분류식 계약이죠. 낙성계약 일단 맞고 10번 중개계약 중 현행 법령상 명문으로 인정되는 것은 명문으로 인정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규정이 있는 22조, 23조 이렇게 규정이 있는 이걸 명문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뿐이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 규정이 있는 애들은 요거 두 개밖에 없어. 일반하고 뭐하고요? 전속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계약들은 규정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규정이 없다고 해서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동중개계약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공동중개계약 우리 해도 돼? 안 돼? 해도 되잖아요. 그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다 금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11. 일반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는 건물의 방향은 기재되지 않지만 단락 한번 끊어 볼게요.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11번 문제는 건물의 방향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시점을 이해하시라는 문제예요. 뭔 얘기냐면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다르죠. 자, 그러면 중개계약서를 쓸 때와 확인 설명서를 쓸 때는 시점이 어떻게 달라요? 중개계약이 훨씬 먼저지 확인 설명서는 나중에 하잖아. 그러면 중개계약서를 쓸 때는 물건을 조사하고 쓰나? 아니요. 조사를 안 하고 쓴다고. 그럼 현장에 안 나가본 상태잖아. 그럼 건물의 방향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재되지 않는다고. 근데 확인 설명서를 쓸 때는 현장 조사를 하고 쓰잖아요. 써야지 당연히 방향을. 그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건물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점이 중개계약서를 쓸 때와 확인 설명서를 쓸 때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1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했대요. 우리 채색을 한번만 할게요. 어디다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했다. 에다가 채색. 이 표현 나오면 위약금 주나요? 아니요. 위약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주지? 소요비용만 정산해 줄 거예요. 소요비용 정산. 그래서 중개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개공의 소요비용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OX, X. 뭐가 틀렸어? 소요비용을 그냥 지불하는 거지 소요비용을 위약금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개보수의 50%를 한도로 잡고 거기까지 개공이 쓴 돈을 주는 거지요. 그냥 소요비용 형태로. 12번 문제 별표 하나만 할게요. 문제를 푸는 어떤 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제 푸는 팁이 많아야 좋을까요? 예, 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우연한 기회에 라든지 단 1회 뭐 이런 말들 나오면 중간 말들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맨 뒤에 중개업이다, 업 아니다. 업은 아니다. 요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중간 말은 다 생략이 안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뭐 다른 얘기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예, 가령 나대지가 나왔어요. 민법에서 나대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게 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팁이라는 거야. 그럼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가등기가 되어 있대. 가등기가 되어 있대. 예,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뭡니까? 청구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OX, X. 그러니까 가등기 다음에 추정되지 않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팁을 많이 알아야 돼. 왜 많이 알아야 돼? 정답. 빨리 풀 수 있거든. 그럼 빨리 풀 수 있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저렇게 해서 뭐 하게? 응? 그래야 처음 보는 문항들을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5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3개를 내가 금방 제낄 수 있어. 금방 제낄 수 있으면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두 문항에다가 시간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할 확률이 많아요? 맞출 확률이 높은 거잖아. 근데 5개 문항에다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1번 문항부터. 심지어는 문제가 뭘 물어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 답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팁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것도 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스스로 발견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 뭐랑 붙이면 안 돼. 위약금이랑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팁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그런 게 많이 알면 알수록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풀어내줄 수 있는 거죠. 13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하면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13번은 정확히 표현하면 틀렸습니다. 자, 뭐가 틀렸나 한번 찾아볼까요? 의뢰만 한다고 해서 위약금을 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금은 뭐의 100%? 에? 중개 보수의 100%. 소요 비용은 중개 보수의 50% 내에서 정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100이랑 50이 중요한 게 이 보수라는 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가 언제 생겨? 거래가 완성이 돼야지. 그렇죠? 네. 거래가 완성이 돼야 보수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완성이 안 되면 이 보수가 빵원이잖아. 빵원에다가 100%는 얼마야? 빵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의뢰만 한다고 해서 위약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뭘 줘야? 응? 거래가 성립돼야, 거래계약이 체결돼야, 혹은 중개가 완성돼야 뭐 이렇게 뭐 위약금을 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예, 틀렸고. 14. 거래정보망이란 계공과 거래정보사업자 상호간에,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공과 거래정보사업자 상호간에다가 채색하시고,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할 목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통신 매체를 말한다. OX, X. 자, 뭐 틀렸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래정보망은 오로지 누구만? 계공들만. 그러니까 계공상호간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말은 들어가면 안 돼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빠져야 돼. 계공상호간 이렇게만 나와야 합니다. 계공끼리끼리. 15. 국장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원칙은 맞아요, 이게. 예, 근데 반드시 때문에 틀렸고요. 왜 반드시 때문에 틀렸냐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해도 취소해야 되거든요. 거래정보자 사업자의 사망 자체가 취소 사유야. 근데 사망하는 그 사망 때문에 취소해야 되는데 청문을 무슨 재주로 할 거야? 그죠? 예, 할 수가 없잖아. 예,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청문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뭐. 예, 그런 개념. 이것도 팁인데, 청문 나오는 문장 앞에 반드시라는 말 붙으면 반드시 틀려요. 왜냐면 예외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청문 앞에 원칙적이다 이런 말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하긴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항상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16.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망의 운영을 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거래정보사업자가 회비라는 걸 받거든요. 회비. 자, 회비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누구한테 받을까요? 계공들한테. 뭐 연에 50, 연에 100 이런 식으로 받는데 그걸 국장이 승인을 해준다고. 연에 얼마만 받아라 이렇게. 근데 그 승인받은 건 1년에 50만 원인데 1년에 200만 원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 2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계공들은 업자니까, 상인이니까 그걸 누구한테 전가시키려고 하겠어?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거래가를 띄울 수밖에 없으니까 역시 이제 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그래서 행정처분 밑에다가는 지정취소 쓰시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과태료 받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얼마? 500과태료. 이게 두 개가 병가될 수 있어요. 병가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두 개 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관청에서. 예. 자, 17.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OX. 오, 예,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